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블록 구조는 뭔데? 이게 블록이죠. 이게 블록. 자, 근데 이 블록은 벽돌보다는 사이즈가 커요. 크기가 큽니다. 여러분, 벽돌은 기본적으로 자, 어느 정도 크기를 갖고 있냐면 보통 약 200mm, 즉 20cm의 길이를 갖고 있죠. 근데 얘는 여기서까지 390, 즉 40cm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블록의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죠. 뚫려진 이유는 여러분 딱 굉장히 쉬워요. 블록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무겁다고요. 그 무거움을 너무나 무거움 안 좋으니까 이걸 갖다가 좀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요. 또 구멍을 뚫으면 나중에 뭐가 좋아지냐면 본, 단열, 방음의 효과도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블록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자, 돌 구조는 이렇게 돌을 붙여서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돌 구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꼭 돌도 여러분 쌓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붙이는 방법도 있죠. 이게 돌 구조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모르타르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어떤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도 표현했었냐면 여러분 모르타르 표기는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모르타르. 근데요, 이 모르타르를 과거에는 현재도 쓰고 있는데 어떤 데 가면 이걸 몰탈이라고도 표현해요. 과거에 많이 썼어요. 어떤 데 가면 이걸 모르터라고 표현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표준어는 모르타르예요. 모든 또 시방서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에서는 기준 그런 책 같은 데는 이렇게 모르타르라는 표현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같은 표현이야. 자, 그러면 모르타르는 벽돌이나 블록, 돌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접착제 역할을 해요. 본드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재료를 여러분 조적공사에서는 각 부재를 부착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근데요, 어떨 경우에 모르타르라는 표현을 쓰냐면 잘 들어보세요. 시멘트와 모래만을 합치면 이걸 여러분 모르타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 뭐라요? 모르타르. 여기에다가 물을 붓든 안 붓든 상관없어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무조건 모르타르예요. 잘 들으세요. 정말 어떤 분들은 이 두 개를 합쳐서 뭐 시멘트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세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시멘트는 뭐고 세멘은 뭐예요? 모르타르는 뭐고? 여러분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아셨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조적에서 다른 거 배울 게 아니라 이번 시간 여러분 이 모르타르가 뭔지를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모르타르는 여러분 다시요. 시멘트와 모래를 합친 거예요. 물을 넣어도 되고 물을 안 넣어도 모르타르예요. 자, 물을 넣으면 자 비벼진 모르타르고 물을 안 넣으면 검 비빔 모르타르라고 얘기합니다. 자, 미장에서는 요거 모르타르 가지고 자 예쁘게 벽에나 바닥에 바르는 미장용 재료를 쓰지만 자 여기 그 조적공사라든지 나중에 타일 공사를 배우면 요 모르타르가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접착제입니다. 자, 그러면 시멘트는 무슨 역할을 하고 모래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념을 모르면 안 됩니다. 아셨죠? 어디 가서도 얘기 못 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시멘트는 뭔 역할을 하냐면 결합제입니다. 결합제란 얘기는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요 두 개를 섞는 거죠. 그러면 시멘트는요, 물과 반응해서 모래와 시멘트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져요. 모든 시멘트는 첫 번째, 이 결합제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기본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강도란 얘기는 나중에 단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시멘트하고 모래가 나중에 물을 섞으면 시멘트는 무조건 물만 섞으면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단단하게 만들어져요. 이때 나중에 모르타르로 굳으면
여러분 어때요? 본드도 굳으면 단단해져야 되는 거죠. 본드가 껌처럼 쭉 늘어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이 시멘트가 기본 강도 단단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셨죠? 모래가 단단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시멘트가 기본적으로 단단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의 종류에 따라서 그 단단함이 또 달라져요. 자, 그럼 시멘트 다시 갈게요. 시멘트가 하는 역할은 결합체. 모래와 시멘트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준 게 시멘트예요. 그 다음에 또 일정하게 또 단단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누가 갖고 있어요? 시멘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모래는 왜 쓰냐? 여러분 시멘트와 물만을 섞어버리면 나중에 시멘트 풀 또는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하는데 얘도 단단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굳는 과정에서 자꾸 갈라져요. 갈라진다니까요. 그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균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모래를 써요. 그러면 모래가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이에요? 균열 방지 목적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균열 방지 목적이라고. 자, 그러면 모래도 좀 굵은 모래가 있고 가는 모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모래가 좋냐? 대부분 모르시는 분은 가는 모래가 좋다고 하는지 안 그래요. 여러분 알맹이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깨기가 어렵겠죠? 깨기가 어렵다고요. 즉 모래 알맹이가 크면 클수록 얘는요 강도 목적이 아니에요. 자, 문제는 작으면 작을수록 부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조족에서 조족공사가 균열이 많이 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부재 크기가 작아서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면 알맹이가 크면 상대적으로 작은 거에 비해서 연결하는 개수가 좀 적어져요. 따라서 균열 방지 목적으로 하려면요 얘가 클수록 효과적이야. 사실 모르타르는 어떤 강도 목적으로 쓰는 것보다도 접착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도의 그 주안점을 안 둬요. 어떻게 하면 접착력을 좋게 할까, 그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따라서 균열을 방지하려면 허용 한도 내에서 클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강도가 아닙니다. 아셨죠? 어떻게 하면 접착이 잘 갈까? 근데 여러분 갈라져 버리면 접착제가 갈라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접착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접착력을 크게 하려면 그만큼 균열을 적게 해야 돼. 균열을 적게 하려면 허용 한도 내에서 허용 한도가 있어요. 클수록 좋아요. 결론적으로 모르타르가 하는 역할은요 접착제로 많이 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걸 모르타르라고 얘기하는데, 시멘트가 하는 역할은 결합제, 역할과 함께 기본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게 시멘트가 하는 역할이고, 그러면 모래는 하는 역할은요 딱 한 가지, 균열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균열을 방지하는 그 용도가 좋으려면 굵은 게 좋냐 가는 게 좋냐 물어보면 허용 한도 내에서 클수록 효과적이라는 거, 그 정도만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모르타르는 주로 조적이나 그다음에 타일에서는 접착제로 쓰지만 미장은 또 바른 용도로 쓰는 거죠. 바를 때 잘 붙어야 될까 안 붙어야 될까요? 잘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약간의 접착력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등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 모르타르를 이제 여러분 세멘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 흔히 이런 얘기죠. 세멘 바닥, 시멘트 바닥. 여러분 시멘트 바닥이 어디가 있어요? 뭐예요?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바닥, 즉 모르타르 바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시멘트라는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모르타르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모르타르와 콘크리트 차이점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간단해요. 여러분 보실래요? 시멘트와 모래와, 여러분 물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요 두 개를 합친 걸 뭐라고 한다고요? 모르타르. 주로 여러분 접착제 역할합니다. 조적과 타일, 미장용 등에서는. 그런데요 여러분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이 들어가네요. 지금 뭐가 들어가요? 자갈이 들어가.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콘크리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모르타르와 콘크리트 차이점은
자갈이 들어가면 콘크리트, 자갈이 안 들어가면 모르타르라고 얘기한다는 거. 요거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갈은 뭐냐면 좀 크죠, 알맹이가. 알맹이가 크면 여러분 그만큼 뭐예요? 제가 어떤 충격을 줘도 잘 안 깨지겠죠. 결론은 시멘트가 강도를 내는데 한계점이 있어요. 즉 단단함을 내는데 일정 강도 이상으로 이게 단단하지 못해져요. 그 강도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 쓰는 게 바로 자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르타르하고 콘크리트 누가 단단해요? 콘크리트가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벽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둥이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구조물에 쓸 때는 여러분 모르타르보다도 콘크리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는 강도가 튼튼하고 강도가 커요. 구조용으로 힘을 받는 용도로 쓰고 골조 뼈대용으로 쓰는 게 여러분 콘크리트라는 거. 결론은 다른 거 없어요. 모르타르 만든 다음에 여러분 자갈 집으면 뭐가 돼요?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갈이 빠지면 뭐가 돼요? 모르타르가 되는 거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셨죠? 다른 거 없어요. 자, 다음에 줄눈 좀 보자고요. 줄눈입니다. 여러분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여러분 이렇게 나머지 하얀색 부분을 여러분 뭐라고요? 줄눈. 자, 줄눈은 여러분 막힌 줄눈이 있고 통줄눈이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요 막힌 줄눈을 가장 많이 써요. 자, 이 줄눈은 기준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줄눈 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눈 폭입니다. 자, 줄눈 폭을 여러분 몇 미리를 기준하냐면 10mm를 기준해요. 이게 통줄눈이든 막힌 줄눈이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줄눈은 어떤 걸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냐면 막힌 줄눈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내력벽, 내자가 뭐였죠? 버틸 내자. 힘을 버티는 벽으로 사용돼요. 즉 단단하게 튼튼하게 만들려면 여러분 지금 벽돌을 쌓을 때는 무슨 쌓기야 하냐면 이렇게 막힌 줄눈 쌓아야 돼요. 자, 줄눈이 가다가 막혔죠? 가다가 막혔죠? 자, 그런데 왜 얘가 힘을 받는 내력벽이 되냐면 요 벽돌 한 장에만 제가 힘을 누를 거야. 그러면 이 벽돌과 이 벽돌 서로 반반씩 물려 있는 거죠. 자, 힘을 5대5로 50% 또 나눠줘요. 또 여기는 또 여기 또 힘을 또 분산시켜주고, 자, 여기는 여기 또 힘을 분산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한쪽만, 그러니까 벽돌 하나에만 힘을 제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분산돼요. 힘이 분산되니까 그만큼 한쪽에 힘이 그대로만 집중되지 않겠죠. 이렇게 힘이 분산되니까 넓게 골고루 분산되니까 그만큼 힘을 잘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통줄눈입니다. 자, 줄눈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 이런 걸 줄눈 여러분 통줄눈. 제가 이 벽돌 한 장에만 힘을 주면요, 얘들은 힘이 분산이 못 돼서 이 지들이 힘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넘어가거나 주저앉거나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통줄눈은 절대 힘을 받는 벽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내력벽으로 써요. 그래서 치장용, 장식용으로만 써야 돼요. 그래서 튼튼하지 못한 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벽돌을 보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요 막힌 줄눈으로 쌓았다는 거. 그래서 아무 얘기가 없으면 나중에는 이렇게 막힌 줄눈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어떤 줄눈이 좋냐고 물어보면 막힌 줄눈. 이 막힌 줄눈의 가로 줄눈, 세로 줄눈의 기준은 10mm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게 기준값입니다. 자, 벽돌로 마름질은 여러분, 마름질은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것을 마름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반절이에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요 7호 토막과 2호 토막이에요. 자, 얘는 사실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 여러분 지금 좀 빠져 있는데 원래 여러분 요건 어떻게 몇 등분 하냐면 4등분 하는 거예요. 4등분. 그러면 요 부분은 전체 4분의 1이 되는 거죠. 전체 4분의 1은 소수점으로 0.2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벽돌의 이름이 2호 토막이에요. 자, 그 다음에 7호 토막인데 이 7호 토막은 전체 4분의 3이 되는 거죠. 4분의 3이라고요. 자, 4분의 3은 0.7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벽돌의 이름이 7호 토막이 된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예요, 요거. 이오토막이 왜 나왔는지, 7호토막이 왜 나왔는지. 자,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에 벽돌을 봤을 때 이렇게 요쪽 면을 여러분 길이면, 요쪽 면은 마구리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칭입니다. 아셨죠? 긴 쪽이 면이 보이면 요 면 길이면, 이쪽으로 면이 보이면 마구리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자, 다음에 쌓기법입니다. 자, 길이 쌓기와 마구리 쌓기가 있는데, 자, 방금 볼까요? 방금 봤을 때 이쪽이 길이면인가 마구리면이죠. 이렇게 길이면이 보이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길이 쌓기라고 합니다. 길이면이 보이면. 그다음에 요 마구리면이 보이면 보실래요? 미안해요. 요 마구리면이 보이면 여러분 이걸 마구리 쌓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는 어떤 게 튼튼하냐? 그건 없어요. 자, 어떤 모양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진다는 거. 요것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길이 쌓기는 길이면이 보이면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는요, 마구리면이 보이면, 요 마구리면이 보이면 마구리 쌓기가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조적 구조에서는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저는 충실히 학습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